그 다음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수용 방식. 사업시행 방식인데 수용과 환지, 호종이 있죠. 그죠? 수용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택지의 집단적 조성이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게 수용. 환지는 대지 효용 증진 또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환지.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뭐 합니까? 환지를 하죠. 그죠? 혼용은 섞여 있다는 게 혼용입니다. 자, 4번. 도시개발법상 수용 방식의 사유로서 옳은 것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택지 집단적 조성이나 공급이 필요하면 하는 게 뭐예요? 수용이죠. 답 1번이네요. 2번에 효용정지는 뭡니까? 환지. 3번에 공공시설 정비도 뭐예요? 환지. 그 다음에 교환을 통해서 원주민의 재정착한대요. 수용은 뭐 하는 겁니까? 보상금 주고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재정착하니까 환지, 토지로 바꿔줘야 재정착할 거 아닙니까? 지가가 높더라. 뭐더라? 환지죠. 그 다음에 시행방식 변경 관련된 설명이 다 잘못된 것은 사업 시행방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꿀 수 있죠. 그죠? 바꿀 수 있는데 공공이 수용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환지로 바꿀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혼용을 뭐로 바꾸고 환지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뭐로 바꿀 수 있다? 혼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는 바뀌지 않는다? 수용으로 바뀌진 않는다. 이건 알고 있죠. 그죠? 지정권자는 한국관광공사가 공공입니다. 사업 시행자일 때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혼용해서 수용으로 바꿀 수는 없다. 수용으로 안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죠? 답은 1번이네요. 이 문제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건데 하나만 알고 있어도 답은 찾죠. 이번에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일 때 도시개발 시행 방식을 수용 방식에서 혼용으로 바꿀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지정권자는 국가가 사업 시행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수용 방식에서 환지로 바꿀 수 있다. 주택공사가 시행자일 때 시행 방식을 혼용해서 환지로 바꿀 수 있다. 지정권자는 지방공사가 시행자일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수용 방식에서 혼용으로 바꿀 수 있다. 됐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한번 볼까요? 사업 시행 방식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했습니다. 이런 건 짜증나는데, 그죠? 그죠? 몇 개인가? 뭐, 이게서 이제 조합을 찾아라. 막 기역 예니 옳다, 디귿 예리 옳다. 이런 거 찾아가면 문제가 쉬운데, 몇 개 하라 그러면 한 개만 몰라도 개수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아는 개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하세요. 그러면 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또 그것도 괴롭죠. 플러스 1을 해야 되나, 마이너스 1을 해야 되나. 그게 괴롭잖아. 그죠? 6번. 시행방식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합니다. 1.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방식이나 환지, 혼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1개. 옳죠? 수용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경우에 수용하면 좋겠다. 틀렸죠. 그죠? 환지가 돼야 되겠죠? 수용 방식은 대지 효용 증진 나왔으니까 수용이 아니고 뭐야? 환지. 틀렸네. 리얼에 당해 도시의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집단적 조성이나 공급이 필요합니다. 집단적 조성이나 공급이 필요하면 뭐 해야 돼요? 수용입니다. 틀렸네.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방식이 적용되는 쪽으로 구분해서 분할 시행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래서 기억하고 미음이 옳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개? 2개가 되겠네요. 그죠? 기억 미음이 옳으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 들어갑니다. 129입니다, 여러분. 자, 수용도 일괄 정리를 좀 합시다. 하고 문제를 풀게요. 수용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업 시행자죠. 모든 사업 시행자. 누구 빼고? 조합 빼고. 조합을 제외한 모든 사업 시행자가. 조합은 수용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잖아요. 뭐만 됩니까? 환지만 됩니다. 환지. 그래서 모든 사업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용할 때, 민간이 수용할 때 동의요건이 있죠. 면적 3분의 1을 뭐하고? 소유하고 플러스 소유총수 얼마? 2분의 1의 동의를 받으면 민간이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무슨 법을 준용한다?
공치법이라는 법을 준용을 합니다. 몇 프로? (98%를) 준용을 하죠. 꼬로 준용하지 않는 게 몇 프로? 2%는 준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그 2% 중에서 하나가 타인의 토지를 수용할 때는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공치법에 따르면. 누구한테 갔어? 국정한테 갔어. 그죠? 근데 사업 인정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사업 인정고시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는 언제를 갖다가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더라? 토지 세목을 뭐 했을 때? 고시했을 때. 그 세목이 아까 개발계획 만들 때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박스에 투다에서 그 세요. 이게 세목을 고시하면 뭐 받은 것으로 본다?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례는 재결기간이죠. 재결기간은 원칙적으로 몇 년인데? 1년이죠. 근데 개발 사업에서는 재결기간의 특례로서 1년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재결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다. 불복 신청을 받아준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특례가 있더라. 그 다음에 수용을 하게 되면요. 원래 사전 현금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자,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으로 합니다. 채권. 사업 시행자가 갑이 가지고 있는 저 푸른 초원 10억짜리를 수용을 해 갑니다. 그러면 시행자는 갑에게 원칙적으로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전 현금 보상을 하더라 못 하더라? 못 하니까 특례입니다. 뭘 발행할 수 있다? 토지 상환, 토지로 상환해주는 채권을 발행해 줍니다. 토지상 채권은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해야 발행합니다. 그리고 토지 매수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발행할 수가 없고 뭐만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게 토지상 채권입니다. 그리고 수용할 때 발행하니까 민간도 발행할 수 있다. 공공은 당연하고, 그죠? 근데 민간이 발행하는 채권은요, 공법에서는 전부 다가 뭐 받아라?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발행할 때 너 마음대로 발행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누구 승인을 받아야 돼요? 누구? 아예 개발법에서 누구 놓으면 항상 누구? 지정권자. 누구 승인 받는다고요? 지정권자. 공공도 지정권자 승인 받습니다. 지정권자가 아닌다 하면 다 승인 받고서 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러면 지급해달라고 지급 제시해요. 그럼 지급해줘 안 해줘? 해주겠죠. 뭐로 지급합니까? 토지로 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로 줘야 돼요? 토지로 주겠지 뭐. 뭐로 줄 수도 있다. 건물로 줄 수 있죠. 근데 지급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만들어진 토지 건물에 얼마를 넘지 마라?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상환 채권에서 여러분들 토지 상환 채권에서 키워드 제일 중요한 글자가 있죠. 어떤 글자 크게 보입니까? 상환. 상환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무슨 정권이에요? 잘한다 진짜. 김영정권이죠. 양도 양수가 자유롭지는 않다. 그렇다고 금지된 것도 아니다. 그죠? 그래서 양도를 할 때는 어디에 이름을 적어야 돼요? 원부. 대항하려면 어디에 이름을 적어야 돼? 채권에다가 이름을 적으면 된다. 끝. 이게 토지상환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원형지하고 토지 공급을 한꺼번에 할게요. 원형지하고. 저 푸른 초원이 있는데 수용을 해가지고 택지를 만들잖아요. 그죠? 이런 택지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택지를, 요 택지를 팔아야 돼요. 공급해 준단 말입니다. 공급할 때 원칙적으로 어떻게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까?
경쟁 입찰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첨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추첨 뭐요? 8, 0, 3, 0. 그죠? 0은 근데 0으로 쓰면 안 되죠. 8030. 8030. 8은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주택 건설 용지. 0은 공공 택지. 3은 330 이하짜리 단독주택 용지. 공장 용지는 뭘 할 수 있다? 추첨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수의계약은요 종류가 법 조문에 보면 약 한 7, 8개 나오는데 전부 다 무슨 목적? 꼭 필요한 토지. 신도시 안에서 꼭 필요한 토지가 있더라 그러면 반드시 공급해야 될 토지가 있거든요. 학교 부지, 공공청사라든지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건 다 뭐한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토지 상환 채권도 뭐더라? 수의계약이죠. 그죠? 그러니까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 만기에 뭘 준다고? 토지로 준다고 이미 계약된 거거든요. 그것도 수의계약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쟁입찰로 공급할 때는요. 토지 가격을 어떻게 하게 돼 있다?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최고가를 세는 사람한테 주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일부 토지가 원형지로 공급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형지는 뭐냐면 요 안에 토지가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하는 토지를 뭐라 한다? 원형지라 부르고 원형지는 전체 신도시 면적에서 얼마 이내로? 3분의 1 이내로 해서 해야 됩니다. 아무한테나 공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원형지 개발자라 부르는데 원형지 개발자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주로 누굽니까? 공공이죠. 공공. 국가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로부터 뭐 받은 사람? 뭐 받은 사람 있죠? 뭐? 선정된 사람. 개발 계획을 공모하면서 선정된 사람 있죠? 이 사람한테도 원형지를 주죠. 또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학교나 공장 부지. 학교나 무슨 부지? 공장 부지를 줄 수 있는데, 자,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공공을 주로 해서 줄 때는, 그죠? 어떤 방법을 한다?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나 공장 부지를 원형지 개발자가 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하고? 경쟁 입찰합니다. 경쟁 입찰인데 두 분이서 유찰되죠. 그럼 뭐로 한다?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그리고 얘들에게 줄 때 얘들은 홀라당 팔아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몇 년 동안? 10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매각을 못하게 돼 있는데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몇 년? 5년. 또는 계약한다면 몇 년? 10년 중에서 빠른 기간이 도달할 때까지는 매각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공급할 때 가격이 있어요. 가격. 공급가가 중요한데 원형지를 공급할 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일반 토지를 공급할 때 가격은 감정가로 합니다. 근데 원형지를 공급할 때 가격은 뭐하더라? 감정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둘이 뭐 하게 됐다? 협의해서 공급을 하면 된다. 이런 거죠. 뭐 이 정도. 그런데 시민도가 못 팔게 되는데 누구는 팔아야 돼요? 깡패. 국가하고 지자체는 매각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지 공급에서 누구한테 승인을 받나요? 지정권자 승인을 받죠. 지정권자 승인할 때 조건 같은 걸 붙일 수도 있다. 뭐 등등. 이 정도만 알면 뭐 문제 다 풀리지 않나? 볼까요? 이거 가지고 조금 빠진 게 있을 겁니다. 문제 보면서 보충을 좀 해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1번. 수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계획적 체계적 도시개발 등 집단적 조성에는 공급이 필요하면 수용합니다. 맞죠?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죠. 민간 사업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마고 소유하고 소유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되는 자의 뭘 받아라? 동의를 받아야지 수용할 수 있죠. 수용에 대해서 이 법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슨 법? 공치법을 만다 준용한다. 몇 프로? 98%.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공치법에 따르는 사업 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사업 인정고시를 보는 게 아니죠. 토지 세목을 고시하면, 그죠? 공치법에 따르는 사업 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2번 들어갑니다.
수용 방식에 따른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은 개발 계획의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공시법에 따르는 사업 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게 맞죠? 그죠? 기억 맞네요. 주택공사법에 따르는 주택공사인 시행자는 공공입니다.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는 것은 누가 할 때? 민간. 주택공사는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니은 틀렸죠? 기억은 있어야 되고 니은은 있으면 안 돼요. 답 나왔나? 아, 이거 안 나왔네. 한 개 더 알아야 되네. 디귿 토지 상환 채권 이전에 토지 상환 채권에 따라서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 추첨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다. 이러면 토지 상환 채권으로 공급하는 것은 추첨입니까? 수익액입니까? 네, 수익액이죠. 디귿 틀렸네. 답 나왔네. 리얼. 소유자인 시행자인 경우에 선수금 받기 위해서 공사 진중률이 몇 프로더라? 10%. 이거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선수금입니다. 선수금. 선수금 받으려 그러면 공공일 때는 소유권 몇 프로 확보해야 돼요? 10%. 10%. 공사 진척률은 필요 없죠. 민간이 선수금 받으려 그러면 소유권 몇 프로? 100%. 공사 진척률이 10%. 그죠? 맞네. 그래서 공사 진척률. 그죠? 소유자라 했거든요. 토지 소유자라 했기 때문에 민간이죠. 공사 진척률이 몇 프로? 10%. 그래서 기억과 리얼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들어갑니다. 수용 방식에 시행하는 토지 수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체는 행정청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업 시행자가 조합 빼고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만 수용하는 건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민간이죠. 사업 대상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에 있는 토지를 뭐하고?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완벽하네요. 2번이. 수용 방식의 모든 시행자는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매수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물로 상환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모든 시행자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상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매수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도 아니죠. 모든 시행자는 누구는 빼야 됩니까? 조합 빼야 됩니다. 그리고 전부나 일부가 아니고 뭐요? 일부. 두 군데가 틀렸네요. 그죠? 채권은 기명식이나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하는 게 아니고 무슨 정권? 기명정권. 공부에서 이러면 상환자가 들어가는 게 두 개 있잖아요. 그죠? 토지상환채권 또 주택법에 있는 주택상환사채는 전부 다 무슨 정권이더라? 기명정권입니다. 5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공시법에 따르는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것으로 보는 시기가 아니죠. 언제를 사업인정 본다고 했습니까? 토지 세목을 고시한 날이죠. 다 틀렸습니다. 답은 2번 한 개에서 나왔어요. 4번 들어갑니다. 토지 상환 채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사업시행자는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매수 대금의 전부나 일부는 아닌데 일부, 전부는 안 되죠.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건물 면적 2분의 1 범위 안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맞죠? 뒤에는 맞죠? 2분의 1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민간은 금융기관한테 뭐 받아라? 보증. 사업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는 채권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서 뭐 받아라? 승인. 채권을 이전할 때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원부에 적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전하려면 원부, 대항하려고 그러면 채권. 채권의 양수인이 3자한테 대항할 때는 성명과 주소가 채권에 기재돼야 된다. 맞죠? 4번과 5번 지문 조심하셔야 돼요. 바꿔서 내면 많이 틀립니다. 이거. 이전할 때는 채권에 적어라. 대항할 때는 원부에 적어라.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내면 의외로 많이 틀리더라고요.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예, 5번. 토지상환 채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채권은 타인한테 이전이 never 아니죠. never는 아니죠.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된다. 채권은 뭐 똑같노 문제가. 기명식이나 무기명식 아닌데 기명. 채권 이율은 이율은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한다. 이율은 누가 정한다고요? 발행자가 정합니다. 기재부 장관 아닙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할 때는 보증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예, 보증받는다. 보증. 지급 보증. 채권의 발행 규모는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물이 조성되는 분양 토지 건물에 얼마를 넘지 마라? 2분의 1이죠. 답은 4번입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6번도. 6번도 같은 문제고, 그거 볼까요? 오랜만에 아는 거 하나 나왔는데, 안 보면 안 되지? 옳은 것은, 주택공사가 채권을 발행할 때는 지정권자 승인을, 채권 발행할 때 누구 승인 받아요? 지정권자 승인. 주택공사